네, 반갑습니다. 지금 몇 기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설계 스타트업 1011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조성국이라고 하고요. 사피의 4기 서울 지역에서 코딩 트랙으로 수료했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돼요? 네, 저는 비전공 문과 출신이에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경영학과면은 처음부터 이거를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IT 기업 쪽으로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뭐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일단 산업에서는 IT가 저한테는 이미지가 되게 좋게 다가와서 좀 끌렸었거든요. 사실 개발자로 일하기 전에 IT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IT 기업은 역시 개발자가 꽃이다 이런 느낌이 오고, 제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마케터보다는 개발자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자로 직군 전향을 꿈꾸게 됐습니다.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된 계기? 네. 처음에 먼저 인터뷰 섭외를 해주셨을 때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후배분들이 어디에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해드려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미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피를 합격하기까지 어떤 과정, 히스토리 등 간단하게? 네. 사피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다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쓰고 적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 쓰려니까 또 쓸 말이 딱히 없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준비하다 보니까 먼저 간단하게 파이썬 언어 배워서 뭐라도 만들어보고 이런 준비를 했었고요. 뭔가 저를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혼자서도 이 정도로 열정 가지고 할 수 있고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어필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이제 테스트를 준비하는 게 제일 막막했죠. 이거는 생전 처음 보는 유형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찾아봐도 딱히 나오는 것도 없고 해서 그게 제일 막막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알고리즘 잡스 알게 돼서 준비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다면 CT 공부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후배들에게도 얘기할 만한? 다시 한다고 해도 사실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CT 문제에 대한 외부로 알려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 자체가 어렵죠. 저는 혼자서는 사실 힘들다고 보고요. 사피 설명회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한다고도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삼성에서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는 것도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많이 알게 되는데, 사피에서 외부로 내부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걸 상당히 엄격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CT 준비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 알고리즘, 그 다음에 적성 테스트에서의 알고리즘, 사피 내에서의 알고리즘의 비중, 혹은 이제 현업에서 나오는 어떤 알고리즘의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 그런 것들도 느끼신 게 있나요? 네. 사피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알고리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30%에서 50% 정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실제로 현업에서도 매일매일 알고리즘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 맞닥뜨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이제 코드로 짜야 되는데, 알고리즘 현업을 일하면서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시간도 없어요. 네, 시간도 없고 교육을 다시 받고 또 훈련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서 그만큼 중요하고 사피에서 그만큼 강조를 하고 CT 문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개발자로 산다면 알고리즘은 피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약간 기초 체력 같은. 네, 맞습니다. 그쵸. 수리 논리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수리 추리도 같이 해주시죠. 알고리즘 잡스에서 같이 다뤄주십니다. 그래서 거의 그것만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많이 비교되는 게 삼성 적성 검사, G셋의 수리 영역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저도 풀어보니까 많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G셋이 뭔가 훨씬 더 유형도 다양하고, 그 유형별로 정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그게 다 또 사피의 수리에 나오는 건 아니어서 알고리즘 잡스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전공자로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더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어렵잖아요. 어떠셨어요? 막막하죠. 일단은 내가 뭘 써야 어필이 될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러면 기업에 이제 입사 지원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피는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은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걸 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세상에 좀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어필해야 된다고 봤고요. 크게 준비한 건 두 가지인 게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뭘 하고 싶은지 사피 배우고 나면 내가 뭘 더 잘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였거든요. 뭐 정말 대단한 건 아니라도 스스로 학습을 해서 개발 관련된 어떤 조그만 산출물이라도 만들어 보고 그걸 자소서에 녹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들어온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고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사피 통과하는데 저는 주요했다고 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피는 입사를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배우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의 어필 포인트를 능력보다는 조금 더 열정과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뭐 빠른 러닝 커브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공자들 중에서 포커스를 잘못 맞춰가지고 잘못 쓴 그런 자기소개서도 있다면서요. 저도 뭐 탈락 후기 같은 거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제 능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셨다가 면접 자리에서 그러면 사피 와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면접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이제 사피를 받아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사피 교육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렇죠. 끝까지 과연 수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부분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자신의 능력을 너무 어필하시면서 자칫 그게 이제 열정이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사피 관리국에서는 공부 안 해도 된다. 무슨 준비냐. 땡땡땡에서 이런 거 뭐 대비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와서 시험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절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다른 얘기죠. 사피가 공교롭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할 때 제가 그 나이의 마지노선이었어요. 저는 그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사피 지원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는 좀 더 간절했거든요.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피에 들어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간절하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걸 찾게 됐고, 그때는 뭐 그런 돈 아깝고 이런 건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무조건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피 교육센터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한번 자랑. 이런 점이 되게 좋더라고. 혜택이나 지원들 이런 거. 네, 일단 교육 퀄리티 상당히 높고 커리큘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언어부터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배우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붙어서 이제 따라오는지까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물론 매주 시험을 봅니다. 이게 따라만 와도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부상이 되게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프티콘 뭐 상당히 자주 쏴주고, 지금도 전동 칫솔 받아가지고 쓰고 있고, 그런 보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했는데 좋은 보상이 계속 따라오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채용 관련해서는 기업 연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학기가 끝날 때마다 채용 박람회라고 해서 엄청 많은 기업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기업을 홍보하고 사피 교육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점들이 있거든요. 뭐 대기업도 오긴 하지만 알짜 기업이라고 하죠. 개발 쪽에서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뭐 서류 패스나 아니면 서류 가점 같은 5대 정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이런 곳에서는 따로 지원을 받기도 해요. 사피 졸업생들이나 교육생들을 아예 따로 받아서 훨씬 좋은 점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네이버, 구글 유명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와서 강연도 해주세요. 그런 거는 돈을 주고서라도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건 이제 삼성에서 이제 불러주신 거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응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받기 어려운 교육까지 정말 다양하게 챙겨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원금을 100만 원씩 맞다. 줘요.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도 내가 교육에 집중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라. 정말 좋다.
아까 장점도 얘기해드렸지만 그런 장점들을 직접 꼭 받아서 좋은 개발자,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오히려 주고 배우더라도 좋을 텐데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이제 저처럼 비전공생으로서 직군 전환에 대해서 고민이 끝나서 이제 혁신이 있고 간절하신 분이라면 사피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여서 좋은 기회를 꼭 잡을 수 있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같이 좋은 거를 나눌 수 있는 게 흔치 않아요. 좋은 거는 나만 갖고 싶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죠. 네. 같이 갖고, 같이 누리고, 같은 곳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피인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